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드디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모두 손을 들어 환영해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의 비전을 배우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유승민 후보님의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일자리 공약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또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후보님의 국가 찬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쓰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거로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제가 후보로 선출된 것 뿐이지 이 정권 교체와 대선은 우리 당 모두가 함께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이 당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것이, 제가 국민들께 왜 저런 소리를 하냐 하는 그런 좀 비판이나 이런 거에 봉착을 했을 때 곧 그 국민 캠프에서 광주 방문 계획은 한 1박 2일 정도로, 워낙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제가 뭐 대응할 필요 자체를, 글쎄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홍 후보님, 또 우리 유승민 후보님, 원희룡 후보님, 또 다른 후보님들을 빨리 만나 뵙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했기 때문에 후회하기보다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또 제가 질책받은 거 질책받고 이렇게 책임을 져 나가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는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입니다.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 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또 열렬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선을 역동적인 무대로 만들어 주신 우리 이준석 대표님과 당 지도부, 또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주신 정홍원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길이고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만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 9일 승리한다면 우리 모두가 승리자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입니다. 경선에 끝까지 함께하신 세 분의 꿈과 비전 제가 받들겠습니다.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의 비전을 배우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유승민 후보님의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일자리 공약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또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후보님의 국가 찬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쓰겠습니다.
정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또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혹여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민심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청년을 당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또 정치 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망을 모아 이제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내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윤석열의 존재 가치이고 제가 나아갈 길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자는 늘 국민을 대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뚝심 있게 걸어왔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습니다. 저 하나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탈탈 털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 공작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께서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늘 있는 대선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망에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 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부패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법질서를 얼마나 더 왜곡시키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입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입니다. 1,0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입니다. 정권 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입니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편가르게 하며 이익을 보는 세력을 두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신뢰 없는 사회에 도전과 혁신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3월 9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국민의 힘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됩니다.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 카르텔을 단호하게 혁파하겠습니다. 반칙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사회는 도전과 노력을 죽게 만드는 사회가 됩니다. 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습니다. 국민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정권은 이 나라를 이념으로 국민 편가르기로 분열시켰습니다.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 계층, 성별,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화합할 때 안정적인 국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국가주도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한 몸입니다.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해도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진짜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라진 중산층을 복원하겠습니다.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K-팝, 영화, 한식, 한글 등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는 문화산업을 넘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속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성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창의성을 갖고 자라나야 합니다. 교육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독단으로 문제를 정리하나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또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국가 정책이 법을 일탈하여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되는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정권의 편가르기로 인한 국민의 아픔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 4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또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로 선출되신 윤석열 후보자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님의 기자회견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관계자, 우리 기자 여러분,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경선 결과에 대한 당선 소감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에 하여튼 여러분께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또 민심의 그 목소리를 저와 우리 당에게 잘 좀 전달해 주시고 또 잘못할 때는 아주 호되게 좀 비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시죠. 네, 다음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뭐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유익한 조언도 해주시고 이래서 도와주실 거로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선대위 구성은 좀 더 좀 여러분들하고 좀 우리 또 당 관계자하고도 좀 깊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특히 이 2030, 40 세대의 표심이 좀 이제 극복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 청년 세대의 그 지지는 우리 홍 후보님께서 많이 받으셨으니까 어찌됐든 어떤 후보이든지 간에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참 고무적인 일이고 이걸 계속 또 더 유지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로 선출된 것뿐이지 이 정권 교체와 대선은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 모두 우리 당 모두가 함께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큰 힘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치 신인이지만 우리 당에 또 이제 소위 정치 원로들 이런 많은 분들이 참 크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신인이라고 하고 또 이 정치 여의도와 이 정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고 해도 라이트를 켜고 잘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조속한 입당을 결정해서 입당한 것이 제가 참 지금 생각해도 그게 아주 잘한 결정이 아니었나. 역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에 들어가서 당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 역시 당의 민주화를 통해서 국가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그 정치 시작할 때 좀 바깥에 오래 있으라고 권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이 당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것이 제가 아주 후회 없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 분. 국민들께 왜 저런 소리를 하냐 하는 그런 좀 비판이나 이런 거에 봉착을 했을 때 참 그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과 또 그것이 표현돼서 국민들께 그 들릴 때 그 받아들이는 그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 과정들이 좀 어려운 과정이었고 하여튼 막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도한 정권의 연장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 같은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야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 당장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거를 물어보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아마 곧 그 국민 캠프에서 아직 뭐 선대위 전체 우리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았으니까 당분간 우리 국민 캠프에서 그 광주 방문 일정하고 또 시작하면서 할 일정들을 곧 아마 우리 기자 여러분께 발표를 할 건데요. 일단은 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좀 그 어려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뵙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 방문 계획은 지금 또 광주에 계신 우리 당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아마 곧 그 일정을 발표할 겁니다. 네. 그리고 한 1박 2일 정도로 당일날 갔다 오지는 않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워낙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제가 뭐 대응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고 뭐 지금까지 뭐 가족에 대한 거 지금 1년 6개월을 했는데 뭐
이런 그 정치 공작이나 불법적인 이런 선거 개입을 계속 하게 되면은 뭐 거기에 따르는 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간에 저는 늘 진정성을 가지고 또 단단하고 정직한 공약으로서 국민들을 대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공학적 접근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경선 토론을 TV로 시청하시면은 굉장히 격렬하게 또 어떨 때는 뭐 좀 그 감정적인 문제까지 좀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토론 과정에서도 후보들끼리 또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나 다 서로 가까운 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저는 이제 바깥에서 제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또 이 세 분의 후보님들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또 끝까지 오신 이 세 분은 또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그 원팀을 이뤄서 저는 반드시 정권 교체하는데 어떤 단결하고 화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홍 후보님, 또 우리 유승민 후보님, 원희룡 후보님, 또 다른 후보님들을 빨리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될지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이 또는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공인이 말을 한번 한 이상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말씀인데요. 또 뭐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했기 때문에 후회된다면 후회되는 게 뭐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만은 후회하기보다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또 제가 질책받은 걸 질책받고 이렇게 책임을 져 나가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는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